권혁성 원장의 한방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혁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유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장장애입니다. 외소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거는 아마도 호르몬 주사를 맞는 것일 것 같아요. 보통 어디 병원에 찾아가나요? 이런 경우에? 대학병원에 많이 가죠. 뭐 세브란스든 어린이 병원, 대학병원에 가서 특정 이제 몇 군데 이런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 호르몬 주사를 맞는다고 하잖아요. 네. 뭐 어디에다 맞는 거예요, 선생님? 호르몬 주사는 우리 근육으로도 맞을 수 있고요. 그냥 우리 일반적인 주사를 맞는 걸 정기적으로 가서 주사를 맞게 되는데, 네네. 이 호르몬 치료는 이제 성장 호르몬을 이제 주는 거잖아요. 성장 호르몬이 있어야 뼈가 성장이 되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성장 호르몬을 많이 맞게 되면 또 위험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거인증도 될 수 있고요. 뇌하수체 같은데 종양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호르몬에 대한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예민하고 그다음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큰 거예요? 네, 그럼요. 크다라는 표현보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할까요 말까요 묻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게 엄청 고민되시겠어요, 부모님들이. 이제 너무 작아서 그럴 경우는 부모들에게 제가 이제 권유를 하죠. 뭐 140이 안 된다라든지 그래서 그럴 경우는 노력을 해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뭐 170 정도인데 한 175까지 키우고 싶어요. 뭐 이런 부분들은 깔창을 깔아라. 그렇죠. 그런 리스크를 안고 네네. 그렇게 꼭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환자들한테 설명을 하고 꼭 그 성장 호르몬 요법을 하지 않더라도 노력을 하면 한 10% 정도의 숨어 있는 키 내가 뭐 잘할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지금부터 50cm 정도를 더 자라야 되는데 10%면 5cm 정도의 키를 더 좀 효율을 좋게 만들기 위한 노력은 가능하다. 라고 이제 뭐 논문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좀 해보도록 권유를 합니다. 저 같아도 호르몬 주사를 아이한테 맞추는 게 조금 꺼림직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성장 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아이를 한의원을 통해서 이제 좀 치료 도움을 받고 싶다 하면은 어떤 치료를 받게 될까요? 한방적으로는 전통적으로 이제 성장 장애라는 게 이제 그 오지라고 있어요. 지연한다라고 할 때 지자인데 네. 오지라 그래서 5가지로 이제 성장이 지연이 되는 그런 증상이 있는데 이 오지증 또는 오연증이라고 있어요. 네네. 이런 증상들이 예전에 이제 성장 장애의 한 부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문헌적으로 밝혀지고 있고요. 크게 이제 성장 안 되는 아이들은 한의학적으로 3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는 간하고 콩팥 기능이 약한 아이들. 그래서 뼈 성장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이에요. 네. 이럴 때는 콩팥을 좀 튼튼하게 만드는 약재들을 씁니다. 남자들 같으면 육미지왕탕이라는 약을 쓰고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물탕이라는 약을 써요. 네. 그래서 근골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뼈 성장이 잘 되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이제 이런 아이들은 어릴 때 사춘기가 오기 전에는 녹용보다는 녹각. 녹각은 이제 교질이 많아서 이제 성장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뼈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약재이기 네네. 때문에 그런 약재들을 써서 이제 치료를 하고요. 두 번째는 장이 안 좋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한방적으로는 비위가 허약한 아이들. 그래서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되고 우리가 비장이 약하다라고 하는데 비장이라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은 먹는 걸 흡수시키고 그리고 노폐물을 배설하는 거거든요. 근데 비장이 약하면 나쁜 게 배설이 안 돼서 오히려 살이 찔 수도 있어요. 네네. 반대로 잘 먹는데 좋은 게 흡수가 안 돼요. 그게 이제 비장이 나쁘면 오는 현상인데 우리가 이제 비위가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비장입니다. 그래서 비위가 약한 아이들은 비장을 튼튼하게 해야 되고요. 맞물려서 장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기 하면은 비위뿐만 아니라 장도 포함이 되는데
장이 약한 아이들, 그래서 과민성 대장이 있다거나 변비가 심한 아이들은 장에서 우리가 많은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면역 물질도 만들어내고. 네네. 그래서 면역도 떨어지고 호르몬 생성도 안 되기 때문에 과민성 대장이나 장이 약한 아이들은 또 장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요. 왜 어른들 중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이 때 뚱뚱한 건 다 키로 가니까 괜찮다고. 네. 근데 이게 이제 다른 이렇게 비위가 약하고 네. 장이 안 좋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있죠. 거잖아요. 예, 오히려 비장이 약할수록 더 뚱뚱해질 수 있고요.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사춘기 2차 성징이 빨리 오는 것들이 네네. 지방하고 연관이 맞아요. 된다. 지방의 17% 정도 이상이 늘어나면 2차 성징이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비만해지는 것도 조기 성숙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네네. 그것도 다스려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심기가 부족하고 간기가 울체된 경우예요. 한방적으로 이제 간이 울체가 되면 어떻게 네. 되냐면 스트레스 같은 거 간이 울체가 되면 여자들의 생식, 생리, 남자들의 고환 이쪽으로 영향을 줘서 조기 성숙이나 성장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 분비가 안 되게 만드는 게 간기 울체다라고 보면 되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는 억간산이라는 간의 울체를 풀어주는 이런 억간산이라는 약을 써서 치료를 하게 되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성장이 막혀있던 것들이 팍 뚫리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한방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 기혈, 간신이 허약해서 있는 네. 아이들은 보호해야 되고요. 비위가 약하거나 장이 약한 아이들은 소화기 쪽 치료를 해야 되고요. 감기가 울체돼서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것 때문에 있는 아이들은 간울체를 풀어서 성장 호르몬 분비가 잘 되도록 하는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침술요법도 받는 거죠? 침구요법이요? 네. 한방적으로는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교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다리만 펴줘도 1, 2cm가 더 자라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네네네. 그죠? 그래서 오다리 교정해 주는 뭐 추나요법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척추가 굴곡이 제대로 돼 있으면 키가 이제 그래도 큰데 약간 측만증. 그렇죠. 측만증이 있다거나 뭐 그러면은 키가 줄어들죠. 그래서 척추를 교정하면 또 숨어 있는 키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척추를 교정하고 척추 치료를 하다 보면 척추도 다 이렇게 자라거든요. 네네. 그래서 척추의 성장, 그다음에 다리의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교정술도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료하는 방법은 운동하는 거. 운동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성장 체조. 스트레칭이랑 같은 성장 거예요. 체조. 예, 네. 예, 그런 거 스트레칭이랑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을 같이 해야 되고요.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식사 습관, 그다음에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교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어릴 때 그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멸치, 우유, 콩나물 먹으면 키가 큰다. 키가 큰다. 네. 뭐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뭐 조금 일리가 있죠. 뭐 칼슘이니까. 네. 칼슘이니까 일리가 콩나물은 있죠. 일리가 없을 것 같아요. 글쎄요. 콩나물은 우리가 뭐 콩나물처럼 쑥쑥 자란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네네. 영양학적으로 꼭 있는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 뭐 옛날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네. 오늘 성장 장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민이 되시는 분들께 작은 위로와 또 답을 드릴 수 있는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혁성, 서유경, 제작의 김미옥, 박송이었습니다.